상해카 이상익입니다. 오늘은 디젤 차량 시동 안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차량도 들어와 있고요. (320) D 차량 시동 꺼짐으로 견인 입고되었습니다. BMW 320 D 차량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해서 엊그저께 전화로 문의 왔었고요. 견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통화하였을 때는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시동이 꺼지고 그 이후에 시동이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여 엔진오일 양은 확인해 봤는데 절반 이상 있고요. 크랭킹은 해봤는데 배터리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전을 하기는 하는데 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랭킹을 많이 해서 배터리가 많이 방전됐을 수 있어서 일단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충전해보고 압축압력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료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프되고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압력 측정하기 전에 크랭킹해서 엔진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들 말듯 하기는 하네요. 피코스코프를 가지고 압축압력을 간접적으로 잴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젝터 커넥터를 탈거하였습니다. 압축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선을 연결하였고요. 피코스코프입니다. 피코는 조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스코프 중에서는 갑입니다. 촬영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압축압력을 클릭하였고 크랭킹해서 시동이 안 걸리게 한 다음에 전압차를 이용해서 압축압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크랭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킹을 했는데 측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두 개의 실린더가 완전히 맛이 같습니다. 엔진 앞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측정을 해봤고요. 결과는 이렇게 두 개의 실린더가 맛이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터리 쪽에서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BMW 2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킹을 해보고 몇이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쪽에서 압축압력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소리가 끼릭끼릭 하는 걸 보면 압축이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두 개의 실린더는 압축이 43%, 71% 해가지고 엔진 실린더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셨던 영상들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라고 하면 엔진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회전을 해야 되고 구동이 돼야 되는데요.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가솔린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압축이 있고요. 압축. 두 번째는 강한 불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료하고 공기하고 잘 섞여 있는 혼합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14.7대 1이 이론 공연비라고 해서 완전 연소될 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가솔린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엔진이 무리 없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 압력, 강한 불꽃. 강한 불꽃은 정확한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요. 혼합기는 연료하고 공기가 잘 섞여야 되겠고요. 가솔린은 이 세 가지 조건이면 되겠고, 디젤인 경우는 두 가지면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요게 빠집니다. 어차피 디젤 같은 경우는 압축 압력이 불꽃 튀기는 게 없거든요. 자기 착화라고 해서 압축을 높게 시키면은 굉장히 내부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온도만으로서 연료 분사를 하게 되면 불이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빼고 디젤은 압축 압력과 혼합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연료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디젤은 두 가지 조건만 되면 됩니다. 압축과 연료 분사. 연료 분사가 정확한 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압축에는 흡기 쪽도 있을 거고 배기 쪽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터보가 작동이 잘 돼서 흡기 쪽으로 잘 밀어 넣어줘야 되고, 배기에는 막힘이 없고 EGR 같은 게 문제가 없어서 배기도 원활하게 잘 돼야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압축 압력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압축 압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료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인젝터라든가 펌프가 문제가 안 돼서 연료를 못 올려준다든가, 무수한 아니면 컴퓨터에서 연료 분사를 잘못한다든가, 인젝터에 전원 공급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다 이제 연료 쪽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피코스코프는 어떻게 압축 압력을 잴 수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코스코프가 있고 오실로스코프입니다. 그냥 전압을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채널은 4개이지만 일단 쓰는 거는 하나, 압축 압력을 볼 때 쓰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채널 하나를 씁니다. 이거를 배터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시동 모터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도립전류 들어갈 때는 디젤 같은 경우는 900A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900A. 어마어마한 전류죠.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지만, 그러면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전압이 예를 들어서 12V인데 이게 직류라고 하지만 12V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 소모가 되면 전압이 강화가 일어납니다. 전압 강화가. 그래서 스코프를 찍어보면 4개의 실린더이기 때문에 파형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과 이것 실제로는 가장 전기가 많이 흐를 때는 전압이 떨어지는 구간이 여기기 때문에 밑바닥이 되겠습니다. 이 밑바닥 구간이 전압 강화의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압축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2개의 실린더가 망가졌기 때문에 압축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연료를
볼 게 없이 엔진을 먼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하지만 연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나가면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상익카 이상익이었습니다.